저도 제가 남자와 연애를 하고 스킨십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징그럽거든요. 엄마도 여자를 한번 만나봐. 네, 엄마가 여자 만나면 얼마나 좋은데 막 이렇게 말도 못하고. 보면은 이제 우리 언론상이나 이렇게 뭐 써보는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부모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아직 너가 잘 모른다. 네. 성장 과정에서 잘못 찾아온 정체성이다. 네. 너가 착각하는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 동성애자끼리 어떤 뭐 성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에이즈가 온다더라. 네. 뭐 이런 거라든지. 네. 그리고 그 외에 알고 계시는 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해 주셔도 좋고, 스스로 느끼신 편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처음에 말씀해주신 뭐 네가 어려서 그런 거야 아니면 네가 남자를 안 만나봐서 그래 라는데, 양성애자라면은 뭐 만나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둘 다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진짜 100% 동성애자여서 그 만날 생각조차 안 들어요. 그냥 이성애자들이 자기가 동성애를 한다고 상상을 할 때 느끼는 것처럼 저도 제가 남자와 연애를 하고 스킨십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징그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애자가 동성 간에 만나는 것이, 예를 들어 제가 남자를 사귀고 네. 남자와 뭐 스킨십을 하고 이런 걸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완전 정반대에서 예.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자각을 한 경우도 아니고 그냥 내 자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말들이 더 이해가 안 되고, 부모님은 누가 봐도 이성애자인데 엄마가 아직 여자를 안 만나봐서 그래 굉장히 무례하잖아요. 제가 그렇지. 네, 그런. 엄마도 여자 한번 만나봐. 네, 엄마가 여자 만나면 얼마나 좋은데 막 이렇게 말도 못하고.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막 교육 때문에 그런 거다.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동성혼이 합법화가 됐으니까 동성애자 부부에서 입양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모한테서 교육을 받는 너네도 동성애자가 될 거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성애자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동성애 교육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네요. 저희는 이성애만 보고 자랐는데 이런 거일 그게 뿐인데. 비정상이라고 우리 교육 받았는데 그렇다는 것은 꼭 그런 조건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드라마나 영화나 언론에서도 이성애가 너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동성애 컨텐츠를 별로 안 좋아해요. 드라마에서 동성애 뭐 이런 연애가 나온다 하면은 전 그거 안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성애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동성애자라는 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이 이성애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강요하거나 이런 생각들이 좀 우리 안에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실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막 청소년들이 내가 비정상적인 것 같고 이런 혼란을 더 많이 겪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서로가 다르다는 걸 당연하게 교육했던 사회라면은 그 청소년들이 성 정체성 혼란 때문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까지 오고 이런 상황이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 이런 것도 웃긴 게, 그거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차별은 존재를 지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게이들만 생각을 하고 동성애자라면 레즈는 배제하거든요. 에이즈 걸린다는 것 자체가. 근데 보면은 에이즈가 뭐 이렇게 수혈이나 피로 인한 전염이라던가 아니면은 성기가 전염이라던가 이렇게 하는데, 굳이 따지면 레즈는 그러면 에이즈 걸릴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레즈보다 이성애자가 더 에이즈를 많이 걸리겠죠. 근데 사람들은 게이만 생각하고 이성애자들이 에이즈를 전파하는 거는 또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냥 차별하고 싶은 거죠. 배척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네. 꼭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받았던 차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해서 내가 성소수자라고 얘기하면서 받았던 인권으로서의 침해, 뭐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유튜브에 달렸던 뭐 악플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인격적 대우
인권으로서의 차별을 받은 경험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운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서 사실 지금 직장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동성애자인 걸. 하지만 배척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직장, 뭐 군인이라던가 공무원, 교사, 그렇지. 아니면은 간호사 이런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불이익을 좀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드러낼 생각도 못하고. 예. 그 성소수자들이 본인의 이제 그 정체성을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런지. 그렇다면 이제 빠삐 형님은 어떻게 본인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유튜브까지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 두려워하는 건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차별을 받고 박해를 받고 편견을 듣고 이럴 위험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기 좀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말했을 때 아우팅이라고 해서 내가 원치 않은데 사람들이 내 정체성을 밝히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너한테 치명적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런 위험 리스크를 굳이 안고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제 자신을 알리고 유튜브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일단은 유튜브 자체도 해보고 싶었는데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 또한 그랬는데, 성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특히 어린 친구들이 많이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좀 더 인생을 뭐 10년이라도 더 산 선배로서 제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그 친구들한테 경험으로 조언을 해주고 싶었고, 그 친구들이 좀 더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혼란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서 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에 맞서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맞서고 제가 칼을 빼들고 방패를 들고 앞장서는 거죠. 그러면서 저 한 명의 이런 사소한 영향력이 나중에 한 명 한 명 건너가면서 좀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런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막 시끄러운데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23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뭐 인종,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끝에 보면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차별을 금지하는, 그리고 4가지 영역에서 금지한다. 고용, 교육, 행정 서비스, 재화 및 용역, 이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차별 금지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23가지는 굉장히 많은 그 차별 금지 사유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사실 부각되는 건 성소수자, 성적 지향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의 생각이 있으시거나 뭐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사실 이렇게 법으로 굳이 제정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 인식이 차별을 하지 않고 이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게 현실적인 여건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는 제가 정말 공감이 되는 거는, 이게 뭐 동성애에 대한 합법화를 얘기하는 거거나 뭐 결혼제도를 도입하자거나 뭐 이런 것도 사실 아니고, 결국엔 차별 정도를 4개의 영역에 하지 말자 이 정도인데도 이게 이제 답보되어 있는 상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 거죠. 이 사람을 상처 주는 악플은 달지 마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걸 법으로 제정하는 최소한의 보호 울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오히려 이성애자들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동성애자인 걸 자각을 한 거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했잖아요. 계기가 있던 게 아니라 그거 여타 다른 이성애자들도 그렇고 더 넓게 나아가면은 뭐 흑인들도 자기 피부색이 이런 거를 너무 당연하잖아요.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문제가 굉장히 예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종차별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색인종한테 조금 더 할당량을 주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백인들이 그런 사회 진출이나 이런 게 더 유리한 건 아직도 사실이니까요. 뭐 부촌 같은 데 가서도 백인은 조금만 노력해도 이런 비싼 주택을 살 수 있는데 흑인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백인과 같은 동네 부촌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아직도 차별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차별이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생각이 짧지 않나. 그냥 차별금지법은 최소한의 보호 울타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해외 사례들을 좀 찾아보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이제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2015년 6월에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모든 주에 있는 그 동성애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왔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가이고 또 결혼은 물론이고 뭐 모든 분야에서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제 불편한 점 뭐 이런 것들 본인 생각이 있으시면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단순한 연애뿐만 아니라 다들 최종 목표는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결혼에 대한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말만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같이 살림 합치고 딱 이 정도 선에서 그치고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게 없으니까요. 이 동성애자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응급실을 가게 된 상황에서 응급실을 가면은 이제 가족의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사는 A는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고 굳이 가족 불러와라 이렇게 해서 멀리 있는 부모님 모셔오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성애자들의 결혼 같은 거는 아무래도 법적으로 다 보호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양가 친척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결혼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 해도 쉽지는 않잖아요.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생각할 시간 동안 서로 다시 굳건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동성애자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말 한마디면 모든 사이가 끝나고 서로 몰랐던 사이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네, 법적인 보호가 없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혼을 해도 상대가 잘못해서 우리 이혼을 했는데 이성애자들이 이제 위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관계를 끝내면 그만이니까요. 약간 법적인 보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서럽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우리 같이 지내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됐어. 네. 근데 나한테는 연락도 안 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간다 해도 뭐 사인을 하거나 우리는 그냥 남남이니까 네. 서류상으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외롭고 서럽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2006년에는 92개의 나라가 동성애를 불법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는 69개의 나라가 불법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디지만 우리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자르기보다는 여기도 저기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도
그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빠삐용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렇게 소감이라고 할까요? 한마디 해주시면. 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인터뷰 함께하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새싹공작소도 빠삐용님의 앞으로의 행보도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새싹 인터뷰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좀 네. 해주세요. 안녕!